하둘셋 안녕하십니까. 사마열혈입니다. 송덕수 교수님자 제10판 신민법 강의 2회도 630페이지에 제2관 부동산 소유권의 범위 보겠습니다. 사마열혈TV 질차 추천을 부탁드리고 유튜브 구독을 권합니다. 제2관 부동산 소유권의 범위 로만자 1관의 토지 소유권의 경계. 어떤 토지가 공간 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지적 공부의 필의 토지로 등록되면 그 토지의 소재, 지번, 지목 및 경계는 이 등록으로서 특정된다. 그리하여 토지 소유권의 범위는 현실의 경계와는 관계없이 지적 공부상의 경계에 의하여 확정된다. 다만 지적도를 작성함에 있어서 지장을 잘못 선택하는 등 기술적인 착오로 말미암아 지적도상의 경계선의 진실한 경계선과 다르게 작성되었다는 등과 같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토지의 경계는 실제의 경계에 의하여 한다. 토지가 매매 목적물인 경우에 경계에 의해서 채권법 강론의 매매 부분에서 논의한다. 양가로 기억 지적법에 의하여 어떤 토지가 지적공부의 1필의 토지로 등록되면 그 토지의 경계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등록으로서 특정되고 다만 지적공부를 작성함에 있어서 기점을 잘못 선택 631페이지 하는 등의 기술적인 착오로 말미암아 지적공부상의 경계가 진실한 경계선과 다르게 잘못 작성되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토지의 경계는 지적공부에 의하지 않고 실제의 경계에 의하여 확정하여야 하지만 그 후 그 토지에 인접한 토지의 소유자 등 이해관계인들이 그 토지의 실제의 경계선을 지적공부상의 경계에 일치시키기로 합의하였다면 적어도 그때부터는 지적공부상의 경계에 의하여 토지와 공간의 범위가 특정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양가르비의 판례에 의하면 토지의 사정 당시 소유자를 달리하는 토지들이 분필 또는 합필되지 않은 채 사정 당시 등록된 그대로인 경우 사정이 당연 무효라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각 토지의 경계는 사정 당시 등록된 지적공부인 지적도상의 경계에 따라야 한다. 양가로 디귿 물권의 객체인 토지 1필지의 공간적 범위를 특정하는 것은 지적도나 임야도지 임야의 경계이지 등기부 표제부나 임야대장 토지대장에 등록된 면적이 아니므로 토지등기부의 표제부에 토지의 면적이 실제와 다르게 등재되었다 하여도 그러한 등기는 해당 토지를 표상하는 등기로서 유효하다. 따라서 어느 토지의 지번과 지적을 등기부의 표제부에 등재된 대로 표시하여 경매하였으나 그 토지의 임야도나 지적도의 경계에 따라 측량한 실제 면적이 등기부의 표제부나 등재된 것보다 넓더라도 집행법원이 직권으로 또는 이해관계인의 집행 절차상 불복을 받아들여 별도의 재판을 하지 않는 이상 등기부상의 지적을 넘는 면적은 경매의 목적물인 토지 일부로서 매각허가 결정 및 그에 따른 매각 대금의 납입에 따라 등기부상의 면적과 함께 매수인에게 귀속되는 것이고 매각 목적물인 토지와 등기된 토지 사이에 동일성이 없어 경매가 무효라거나 매각 목적물 등기부상의 표시 면적이 그 토지의 실제 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만큼 지분만 경매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 양가로 리을 토지의 경계는 공적으로 설정 인증된 것이고 단순히 사적 관계에 있어서는 소유권의 한계선과는 그 본질을 달리하는 것으로 경계 확정 소송의 대상이 되는 경계란 공적으로 설정 인증된 지번과의 경계선을 가리키는 것이고 사적인 소유권의 경계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할 것이다. 반면에 건물의 경계는 공적으로 설정 인증된 것이 아니고 단순히 사적 관계에 있어서의 소유권의 한계선에 불과함을 알 수 있고 따라서 사적 자체의 영역에 속하는 건물 소유의 범위 확정하기 위하여 소유권 확인 소송에 의하여 할 것이고 공법상 경계를 확정하는 경계 확정 소송에 갈 수는 없다.
토지의 포락에 관한 판례에 의하여 토지 소유권이 상실의 원인이 되는 포락이라 하면 토지가 바닷물이나 적용하천의 물에 개먹어 무너져 바다나 적용하천에 떨어져 그 원상복구가 불가능한 상태에 이르렀을 때를 말한다. 그리고 원상회복의 불가능 여부는 포락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물리적으로 회복이 가능한지 회복 비용이 드는 비용, 회복되는 토지의 가치 등을 비교 검토하여 소유통념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그 결과 원상복구가 가능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포락된 토지의 소 632페이지 요건은 영원 소멸되고 그 토지가 다시 성토되어도 종전의 소유자가 소유권을 취득할 수는 없다. 주의할 것은 토지가 바닷물이나 적용하천의 유수가 아닌 사실상의 하천이나 주용하천의 물이 무너져 내려 사실상 하상되어 그 원상복구가 어렵게 된 때까지 소유권 상실 원인이 포락으로 되지는 않는다는 점이다. 포락으로 되는 사정의 존재는 사건의 소멸을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한다. 로마 제2번의 토지 소유권의 상하의 범위 1번의 212조 토지 소유권은 정당한 이익이 있는 범위 내에서 토지의 상하에 미친다. 그러므로 토지 소유자는 지표뿐만 아니라 지상의 공중이나 지하도 이용할 수 있다. 그러나 공중이나 지하는 정당한 이익이 있는 범위 내에도 이용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익이 없는 경우에는 특별법의 규정이 없더라도 타인의 이용을 금지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타인의 이용으로 소유자에게 손해가 생긴 경우에는 이용자는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 이번에 특수문제 광물 토지에 부존되어 있는 광물과 한데 광업권에 객체가 되는 것은 토지의 일부분이 아니며 토지로부터 소유된 국가소유 물건이라고 보아야 한다. 양가로 이번에 지하수는 토지의 구성본을 이루므로 거기에도 212조가 적용된다. 따라서 자연이 솟아나는 지하수는 토지 소유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 그러나 계속해서 타인의 토지에 흘러내려가는 경우에는 그 타인이 관습법상의 유수 사용권을 취득할 수 있다. 나아가 토지 소유자는 자기 토지에 있는 지하수를 개발하여 이용할 수도 있다. 그러나 그로 인하여 기존의 지하수는 이용자의 생활용수에 장애가 생기는 경우에는 위법하다 할 것이다. 그 경우 기존의 이용자는 방해의 제거나 예방을 청구할 수 있다. 원천수에 관한 판례 대법원은 원천에 관한 권리를 관습법상의 물건이라고 볼 수 없고 원천수는 235조, 236조 소정의 공용우수 또는 생활상 필요한 용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 법 조문을 잠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3장 소유권 제1절 소유권의 한계 제211조 소유권의 내용 소유자는 법률의 범위 내에서 그 목적물 사용수익 처분할 권리가 있다. 제212조 토지 소유자의 범위 토지의 소유자는 정당한 이익이 있는 범위 내에서 토지의 상하에 미친다. 213조 소유물 반환 청구권 소유자는 그 소유에 속한 물건을 점유한 자에게 대하여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점유자가 그 물건을 점유할 권리가 있는 때에는 반환을 거절할 수 있다. 214조 토요물 방해 제거 방해 예방 청구권 소유자는 그 소유권을 방해하는 자에 대하여 방해 제거를 청구할 수 있고 소유자는 방해에 염려 있는 행위를 하는 자에 대하여 그 예방이나 손해배상의 담보를 청구할 수 있다. 215조 이하는 이제 상린관계 규정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소유권의 취득이랑 공동소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기까지 한 거 올려놓고 다음 것도 이어서 하겠습니다.